네, 안녕하세요. 젊은자입니다. 저를 처음 보는 분도 계실 테니 제 간단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올해 97년생 26살입니다. 현재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대출이 지금 5억 원 이상 있는 상태입니다. 매달 숨만 쉬어도 350만 원 정도로 원금과 이자를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며 생활비까지 모아면은 600에서 한 800만 원 가량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7살 때 부모님께서 친구 보증을 잘못 서게 되어 사기를 당하고 급하게 월세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성북구 장이동이라는 낯선 지역으로 넘어와 근 15년 이상 거주한 곳에 나와 영상을 찍어봅니다. 해당 지역은 장이동이라고 해서 현재는 장인 뉴타운으로 탈바꿈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장이동에 산다고 하면은 재개발로 인해서 대박이 난 곳으로 남들은 좋은 모습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되기 이전에는 못 사는 동네로 서울의 한랭가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중학교 선생님들조차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학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에 대한 욕망은 커졌었고 성공이란 타이틀 또한 더더욱 커져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태어난 환경 속에 욕망과 악이 지금 현재의 상황을 만들어 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힘들거나 우울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 날의 고생을 제가 원했었고 제 스스로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저의 몫이며 제가 감당해야 한다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빚이라고 하면 인생이 망했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부정적인 시선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빚을 지면 안 된다,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며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딱 그랬었고 그런 환경에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5억이라는 빚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영끌족이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장소에서 넘어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빛이 난 좋은 빛이 있고 안 좋은 빛이 있습니다. 저는 시간을 투자하는 좋은 빛을 선택했고요. 흔히 말하는 레버리지라고 해서 작은 힘을 가지고 큰 힘을 갖는 방식이기에 남의 돈을 이용하거나 은행 돈을 이용해서 내가 가진 현금 대비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활용했습니다. 저축만 하는 사람들과 빚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과 큰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저는 그게 레버리지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의 돈을 최대한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고, 그저 내가 가진 돈만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은 가난한 자의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경험해본 사람들은 기존 금융 주식과 투자 경험을 토대로 적은 위험을 바탕으로 적은 돈 가지고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를 철저하게 이용할 줄 알아야 하는 거고, 돈을 벌고 있다면은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언론이나 신문 기사를 보면은 목돈이 모이면 대출금부터 갚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대출금에 발생되는 매달 원금과 이자만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미리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대출 기간을 늘릴 수 있으면 기간을 최대한 늘리고 그 돈 가지고 재투자를 했습니다. 더 이상 오로지 저축만으로 적은 돈을 크게 벌기 힘들기 때문이죠. 물론 대출에도 위험도 있지만 대출 이자보다 더 큰 수익을 실현하는 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위험은 감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하나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시간이라는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시간을 투자해야 하거든요. 우리에게는 젊음이란 시간이 있는 거고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무기가 되기 때문이죠. 저 또한 가진 것 없이 바닥부터 시작했었고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뛰어나게 잘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지 가진 열정 하나와 시간이란 힘을 통해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시간의 힘을 믿고 비록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투자만 한다면은 그것은 차후 몇 년 후에 어마어마한 차이로서 되돌아온다는 것은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차이에 불과했던 것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엄청난 차이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20대 때 재테크를 시작하는 거와 40대, 50대 때 시작하는 재테크는 그 격차가 클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재테크한 습관과 안목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늘 수밖에 없고 더 앞으로도 배움의 토대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든 자본소득을 올리려고 한다면은 돈은 필수적인 요소지만 그중 누가 더 이 사실을 빨리 알았고 빨리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시간으로부터의 격차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우리는 젊으면 젊을수록 돈에 관한 공부와 경제에 대한 공부에 대해서 흡수력이 빠르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유로 나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피하는 순간 어떤 말인지도 이해하기 쉽지 않고 감도 잡기 어렵기 때문에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레버리지에 대해서 쉽게 정리하면은 남의 돈을 이용해서 내 자산을 부리는 것이 있고 은행 돈을 이용해서 내 자산을 키우는 것이 있습니다. 남의 돈을 이용하는 것은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이용하는 거고 은행 돈을 이용하는 것은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내 돈을 적게 들어가되 타인의 힘을 빌려 그 수익을 배로 키우는 것이 부자가 되는 속도를 몇 배 더 이상 당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투자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전세보증금은 이자라는 게 없습니다. 이자가 없는 착한 빚이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하면 지렛대 효과를 제대로 맛볼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시간이 갈수록 인플레 상승만큼 가치가 떨어지고 집주인만 좋게 해주는 것이고 세입자는 결국엔 손해보는 꼴이 납니다. 일단 대출에 대한 인식을 말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은 큰 힘이라도 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대출을 활용적으로 이용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대출을 투자로서 자산을 불려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채 소비로서 써버리면은 말 그대로 정말 빚으로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자로서 바라보는 대출이란 저렴한 이자에 돈을 빌려 수익형 아니면 실물 자산을 구입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좋아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은행에서 5천만 원 돈을 빌렸다고 가정해 볼 때 매달 90만 원씩 상환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매달 100만 원씩 저축을 하게 되면 4년 2개월을 모아야지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모을 수 있는데요. 4년 2개월 뒤에 5천만 원과 지금 당장 대출을 껴서 빌린 5천만 원의 가치가 과연 같을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다릅니다. 어차피 매달 저축하는 거, 미리 대출을 이용해서 저축을 한다 생각을 하고 활용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대출을 활용한 투자를 볼 때 수익률을 보면은 3억짜리 아파트가 4억으로 올랐다고 가정해봤을 때 3억 자체는 현금으로 사게 될 경우 33%에 대한 수익률이 되는 거고 전세를 이용해서 70%를 끼고 내 현금 30%만 주고 매입을 했다고 가정해봤을 때 120%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70%와 신용대출 20%, 내 돈 10%, 3천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330%라는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타인의 돈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게 나의 수익률을 최대치로 올릴 수 있는 게 핵심이거든요. 지금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게 영끌이라고 해서 영혼을 끌어다 대출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 영끌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일만 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많은 사람들이 영끌을 해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은 작년 한 해 동안 순자산 증가율을 보게 되면은 30대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줍니다. 원래는 내 집 마련이 40대나 50대가 가장 많았지만 현 부동산 시장에서는 30대가 가장 높다는 걸 보면은 하지만 거기에 맞는 리스크도 감안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대출도 대출이지만 소득에 맞지 않는 무리한 대출은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20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전세가가 하락하면서 언론에서도 위험한 분위기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진다고 하면서 어느 정도 하락장과 조정기를 예상했지만 보란듯이 주식 상승을 보여줬죠. 시장은 언제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기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여윳돈과 현금 비중도 어느 정도 남겨둬야 됩니다. 영원한 상승은 없기 때문에 조정기 또한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빚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감당할 수 있는 빚의 규모를 정한 다음에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 모든 걸 감안하지 않고 움직인다면은 여태 고생해서 쌓아 올린 성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죠. 지금 어느 정도 자금력도 되고 대출에 대한 부담이 없는 무주택자 경우 언제든지 내 집 마련 한 채는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소득에 맞지 않는 무리한 대출을 하면서까지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한 번 더 재정비를 통해 가지고 위험도 준비해야 되는 것도 현명한 자세라고 봅니다. 저의 투자 철학을 말씀드리면은
언제 닥칠지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현금 준비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준비를 하고요. 최악의 상황에서는 뭐 그 아파트에 실거주까지 하면서 몸테크할 각오도 하고 있고, 그게 안 된다면 자산적인 거나 내 소비 습관을 통제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각각 상황을 걸어서 손실이 발생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평정심을 유지를 하고, 어차피 내 집 마련이란 것은 한재는 무조건 필수이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 두 가지 경우가 있다면은 그 중간 입장으로서 아무것도 시도도 해보지 않은 채 후회할 바에는 시도를 해보고 후회하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기 소득 수준과 얼마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마지노선과 위험에 대한 리스크도 고민하고 준비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될 것은 저희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